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좀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다음 주 여러분들은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먼저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발을 하죠. 이번 주 힘든 이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 한 주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꼬인 수급으로 지수는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왜? 기관입니다, 기관. 이유야 어떻든 기관. 그리고 코스닥은 급락을 했죠.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번 주 월요일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월, 화, 수 조정 후 목, 금 이렇게 될 수 있다. 요거에 염두에 둔 전략을 꾸며보자 라고 지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제 뚝 떨어져서 저점 찍고 오늘 어느 정도 올라왔죠. 예상치에 근접한 흐름이어서 전략대로 잘 진행됐나 모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상승세 속에 바닥 탈피 흐름, 굿! 좋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서구가 얘기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경기 민감주, 지난주부터 쭉 경기 민감주 계속 얘기했습니다.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까지. 그대로 종목들은 움직여서 나름대로 전략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네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 기분이 안 좋았죠? 여러분들. 투자 전략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다음 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간다,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꼬인 수급 풀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증시와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제자리 찾기, 여기에 따옴표, 이제 증시 간다,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IT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여기에는 자동차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따로 자동차도 따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각편대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증시와 함께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되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안 좋았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좋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연동되지 않은 흐름이 여태까지 났습니다. 다만 다우 산업지수나 아니면 S&P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이번 주에 계속 했었죠. 그러므로 일어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에요. 경기 민감주의 상승.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철강, 조선, 정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어깨가 으쓱거려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급등했었던 메타버스라든가 이 IT 그룹에 속하는 종목들은 좀 안 좋았죠. 오늘은 좀 올라왔지만,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안 좋았어요. 그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급락을 했어요. 다만 IT 쪽에서도 반도체 쪽은 양호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와 연관이 무척이나 깊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작년 고점, 이번 고점 뚫고 있거든요. 오늘도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반도체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 경기 민감주, 그리고 IT 흐름 굿,
요번 주 전략입니다. 요번 주 전략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 요번 주 계속 말씀드린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미국 증시 그러면 오늘 밤에 어떨 것 같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힌트를 줬던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매매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그것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에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유가 어떻든 하나의 이유 보시면은 주요 지지대에 와 있어요. 모든 지수대가 다 그렇습니다. 지지대에 와 있어요.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지만 또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락, 뭐 신문이고 뉴스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온다니까 난리치고 안 좋다고 그러던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 이제 알았어요? 어저께 하셨습니까? 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다만 한 가지만 달라졌죠. 6월 달에 인상할 것 같았는데 3월 달로 인상해. 그것도 예상 정도예요.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시점이 앞으로 좀 당겨진다? 그걸로 인해서 뭐가? 시장 유동성이? 그런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경제가 좋아지니까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 아니야.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그리고 고용 자체가 나빠지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폭락이지. 이해되세요?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 오늘 밤에 반등 가능성 크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중국 증시로 넘어가 보죠. 이제 동계올림픽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별로 좋지 않네요. 다만 홍콩 증시가 조금씩 올라가요. 오늘 올라갔어요. 그리고 심천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와 그동안의 연관성,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흐름 자체는 홍콩 증시랑 약간 비슷하게 가요. 홍콩 증시는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증시 보시죠. 12월 중순에 고점 찍고 떨어집니다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단순 박스권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앞두고 그리고 여태까지 얘네들이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정부 규제 때문이거든요. 환경 문제 때문에 동계올림픽 치르려면 미세먼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환경 문제 때문에 정부 규제. 철강 너네 조금만 만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부도시켜버릴 거야. 이런 거. 그리고 텐센트나 알리바바, 마윈이나 이런 사람들 돈 좀 번다고 까부네 이것들이. 들어와. 석 달간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딱 나오자마자 세금 갖다 바치고 왜 그랬을까? 정부 규제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정부 규제 왜 인민을 위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묶어놓는 상태, 정부 규제가 이제 다시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다음 가권지수. 아이고 배 아파라. 야,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를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 대만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산업 구조나 우리나라는 남북, 대만은 또 더군다나 중국하고 대치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왜 이렇게 좋아? TSMC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좋아서? 아니요, TSMC 고점 뚫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산업군들이 좋아요. 철강, 조선 이런 쪽 우리나라랑 산업구조가 많이 비슷해요.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밖에 없죠. 나쁠 거 없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떨어지고 우리나라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는 흐름이
오늘 나타났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밤에 반등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외국인만 있나? 대만에는 없나? 근데 얘네들은 왜 떨어졌을까? 이 차익실이 나온 거예요.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거. 하지만 대만 증시도 한 번 더 떨어지면은요,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키 맞추기 흐름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로 가보죠. 하락 요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3위, 배당 관련 차익 매매. 그러니까 선물하고 주식하고 배당을 갖다가 얘가 3% 줄 거니까, 그리고 또 얘는 2% 줄 거니까 평균 매겨요. 코스피 200 가지고. 그리고 선물을 매도해요. 이 차익 거래 때문에 지금은 선물을 사면서 얘네들을 파는 거죠. 그 사이에 0.몇 %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차익 거래 때문에 주식 매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는 거 누구야? 기관이죠, 기관. 이걸 하는 거는 기관. 그런데 기관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외국인이 알아요. 외국인이 이걸 알고 선물로 휘젓고 다니는 거야. 얼마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외국인 선물로 뒤흔들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금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선물 옵션 선수들이 외국인 회사로 갔거나 다 죽어버렸어요. 놀이터가 되어버렸지, 외국인. 이래서 지금 세 번째, 여태까지 30일부터 여태까지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제 다가오는 것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 LG 에너지 솔루션 IPO 때문에 외국인은 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거 펀드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소 70조, 많게는 100조가 된대요. 그럼 시가총액 3위에서 2위가 된다는 거거든? 우리나라. 그러면 펀드에 무조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팔아서 얘 신규 물량 받아들이려고. 예, 이 물량 때문에. 이거 둘 다 누구 때문이야? 기관. 개인 투자자 고생하게 만든. 다만 여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때리고 싼 종목을 또 사 들어가니까 경기 민감주, 자동차주는 조금씩 올라가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 예상한 바예요. 첫 번째, 어제 하락한 이유가 뭘까? 어제 어이없는 하락이었거든요. 어이없는 하락. 대만 증시, 중국 증시 양호했어요. 우리나라는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 코스닥 같은 경우 3%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급이 꼬여서 기관 같은 경우 매도 때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 청약 넣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청약 넣으려고. 더불어서 어저께 위클리 옵션이었어요. 이게 가장 어저께는 커요. 마감일. 매주 있죠.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주 수요일날 목요일날만 되면 올라가지를 못해. 최근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한 번 올랐어요. 나머지 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다 떨어졌어. 풋옵션에서 대박이 난 거죠. 어저께도 풋옵션에서 17배인가가 났어요. 17배. 17%, 170%가 아니라 17배, 1700%. 하루에. 이러니까 하루에 17배를 먹을 수 있으니까 평균치 따져도 5배를 먹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5배를 먹었을 것 같아요. 하루만 잘하면. 목숨 걸고 뛰어들지. 거기에서 조금 따먹겠다고 하는 애가 누구예요? 역시 기관이야. 즉 주포는 외국인. 거기에 꼽사리 껴가지고 조금 주워 먹겠다고 하는 기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바로 제자리 갖다 놨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락의 원인. 자, 봅시다. 첫 번째로 얘기한 거. 옵션 만기일 다음 주로 넘어갔죠. 오늘 수급 동향 잠깐 보시면은요. 선물에서 6천억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회복, 매도했던 거. 외국인. 그리고 풋옵션에서 오늘, 어저께까지 풋옵션에서 대박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풋옵션 150억 매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언젠가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할게요. 근데 한두 번 가지고 안 돼. 예, 이 구조 설명하는 데에는 여하튼 몇 번 들으면 이해해요. 저희 회원들도 이해해요. 몇 번 매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싶으시면 예, 저희 회원 부자 동네로 오시면 돼요. 예, 주식 매수하잖아요. 외국인 계속 선물로 휘젓고 다니면서 주식은 계속 매수했어. 기관은 별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 아까 얘기한 부분 1, 2, 3 그거를 이용해서 외국인은 선물로 휘젓고 다니면서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어. 수급고주가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다. 1조 3천억 원 엊그저께 매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 줄어들고 물론 기관은 더 나올 여력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100%의 매도 물량 예약이 있었다면 20%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걸 안다면 외국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이제 갑시다. 다음 주 제자리 찾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하루 이틀 흘러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선물과 동반 매수를 하면서 3,000포인트 뚫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이제 가자, 상승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고집스러운 부분이 아니고요. 분석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부러 떨어뜨렸거든.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은 하락이 있었죠.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지만은 거래소와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점. 다만 관심주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종목? IT. IT에서도 반도체 쪽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철강, 조선, 화학, 정유, 경기민감단. 이해되시죠? 현재 주도 종목 한 번씩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부터 가보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어요. 반도체 분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D램, 현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예요. 지금. 못 올라갈 일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 대비 오늘은 1% 정도 약세예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하이닉스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발전성도 좀 더 있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현대 모비스 이 종목 역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작년 연말부터 올라갑니다. 잠시 쉬더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조정시 앞으로도 조정시 매수하시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정 회장이 이 지분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떨어지면은 누군가 사들일 거예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현대에서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로봇 관련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현대 모비스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한다면 현대 모비스 이 부분 중심이 될 거라는 거. 동국제강, 철강에서 보시죠. 물론 포스코, 현대제철 같이 올라갑니다만 역시 이서구였습니다. 동국제강 대장주예요. 오늘도 장중에 물량이 한번
아침에 쑥 나왔어요. 이거 뭐야? 웬 이거를 속어로 우리 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짱돌이라고 해요. 짱돌이 쫙 내려와가지고 한번 쑥 나왔지만 플러스로 돌리면서 세웁니다. 철강 저점 다지고 올라간다. 시황 중국에서의 철강 시황도 이제 저점 다질 거다. 왜? 이제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이후에 풀어주겠지요. 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거예요. 기관의 레포트도. 갈 여력 아직 충분히 더 있다. S오일 보시죠. S오일, 정유.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대신 최근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메타버스, NFT, 음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 이렇게 빠졌어요. 올라가요. 얘는 반대로. 아직 올라갈 여유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OL 정유, 즉 유가와 관련된 흐름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의 정유 관련주들이 아직 괜찮아요. 다만 한 번은 눌려요. 그러니까 눌릴 때를 이용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롯데케미칼 제일 약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종목에서 제일 약했어요. 이제 제자리죠. 물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 영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바로 돌려 세웁니다. 여전히 이 케미칼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 경기 민감주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라고. 그러면은 리오프닝, 지금 코로나 최대치 또 돌파를 했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줄어드는 것밖에 없지 않냐? 라는 것이 증시의 반응인 거죠. 현대 미포조선, 조선주, 히트작입니다. 네. 조선주,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 중공업까지 같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보세요. 이번 주. 이거 다 이번 주에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이번 주. 이번 주. 다 그렇죠. 이번 주 전략은 이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수익을 못 봤어요. 다만 포트폴리오상 다변화가 돼가지고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이들 종목들이 편입돼서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포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련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주가 올라왔는데 요거는 제가 건설주 전반에서 주택 관련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 대선 관련 이슈도 있기도 하지만 GS건설이 대장으로 튕겨 나오네요. 이전에는 뭐였어요?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삼성엔지니어링, 얘네들이 대장주였는데 GS 수익성이 좋거든요. GS가 수익성 좋게 수주를 따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현 경영진이 아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성을. 그거는 몇 년 전부터 그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건설주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GS건설이 현재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대선 수혜 건설주에 있지만 탑픽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회원들께 탑픽 종목, 경기 민감주에서 그동안 여러 종목 말씀을 드렸지만 탑픽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무료 문자 회원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기회에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세스 관련 종목, 탑픽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해드린다고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대신 다른 종목을 하나 드렸는데요. 못 지킨 이유, 고점 냄새가 나요. 역시 저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예, 세스 하루 올라가는 듯 하다가 꼬꾸라졌어요. 어저께까지 관련주들. 그래서 탑픽 종목, 야, 이거 오히려 손해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확신이 든 종목만 드리거든요. 저희가 매매하는 것도 나름대로 제가 이거는 지금이 저점이고 여기에서 뭐 하루 이틀 조정을 주더라도 뻗을 수 있는 종목이야 라고 하는 것만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예, 무료 회원께도 다음 주에는 이 탑픽 종목 건설 관련 경기민감 탑픽 종목을 하나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무료 문자 회원도 신청 바라겠습니다. 화두 종목 하나 보죠. 카카오. 아유,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웃을 수 없는 종목이네요. 10만 원입니다. 드디어. 여기 11만 원 선은 지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여기에서는 매수 관점 단기적으로 괜찮겠습니다 하는데 한 번에 떨어졌네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 거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지만은요 10만 원 권역에서 9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9만 원까지. 뭐야?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욕하지 마시고 푸념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9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 라고 보고 가지고 계신 분은 나 이거 한 종목밖에 없는데 돈도 없어.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파는 것보다는. 하이닉스도 그렇죠. 하이닉스 보세요. 여기에서 지지될 거라고 봤었는데 한번 떨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는 정확하게 9만 원을 찍고 올라갔는데요. 9만 5천 원에서 찍을지 9만 8천 원에서 찍고 올라갈지 9만 2천 원에서 찍고 올라갈지 9만 원까지 진짜 찍고 올라갈지 이건 모른다라는 거죠. 분할 매수.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발빠른 시황에서 10주씩이든 한 주씩이든 관심 있는 분들은 9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 라는 개념에서 조금씩 모아 가시라 라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는요.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기관의 매도 나오면서 떨어졌죠.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돌아서는 관점에서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와 연동된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둘 다 꿈꾸지 않으셨어요? 몇 달 전만 해도 TV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성장주, 꿈 많은 주식 이런 주식 없습니다.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이서구 그랬습니까? 아니, 안 그랬어요. 단기 접근. 그냥. 근데 요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단기 접근 가격대 이탈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전략,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보면은요, 또 다음 주 한 주가 딱 눈에 들여와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제가 증시 일정을 쫙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 아시죠? 다음 주는 제가 항상 7시에 했는데 30분 늦춰서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시간이 몇 시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는 한번 7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요. 7시 30분입니다.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과 전략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핫할 이슈 관심 종목은 뭘까? 다음 주에 7시 반에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브입니다. 생방송 함께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유료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VIP 회원. 저희는 부자 동네라고 해서 여유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제 목표에서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VIP 회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자 동네로 오십시오. 저희 VIP 회원 010-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문자로 상담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전화 드려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심려를 하셨겠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목요일 이후 오늘 바로 제자리 올리면서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마감을 지어서 주말 동안에는요, 여유를 가지고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